이번 사연은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악담이나 하던 큰아빠네 가족들에게 집들이 날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허세 가득한 사람들은 꼭 질투심도 강하던데 이건 무슨 법칙 같은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 된 여자입니다. 4살짜리 아이 하나 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제 나이에 비해 아이가 좀 어려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리고 장난기가 다분한 남자입니다.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이 즐거워요. 가끔 너무 까불면 열받기도 하지만 아직 한참 어리니까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친가는 딸부잣집들이에요. 큰아빠도 딸만 셋이고 작은아빠도 딸만 둘입니다. 저희 집에는 남동생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제 남동생을 장손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남동생이 잘난 척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뜰하고 검소해요. 저희 큰아빠는 장남이라고 엄청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꼰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상담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들 피하죠. 큰아빠와 큰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큰아빠 자식들과 저희 남매를 비교했는데 결국 자기들 자식들은 잘났고 저희는 자기들 자식에게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늘 결론이니 저희 부모님은 매번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약간 원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급을 받는데 친가 행사에는 왜 참석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큰아빠 딸들은 다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허세였어요. 언니들 시댁이 건물주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린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요. 큰아빠는 거짓말이 다 밝혀졌는데도 사촌 언니들 시댁에 건물이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하는 말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큰아빠나 큰엄마 말로는 사돈들이 유식하고 사위들이 엄청 잘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촌 형부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지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비혼주의자로 살 생각이었거든요. 남친을 사귀어봐도 딱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는 없었어요.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하는 의문뿐이었죠. 사귀는 것은 좋지만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커플이 되고 나서 저는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요. 나보다 1살 어린 남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나이가 꽤 많은데 결혼할 사람을 찾도록 제가 놓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좋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배려심도 깊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결혼할 마음 전혀 없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도 결혼 생각이 없으니 사귀기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저에게 결혼하자길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 했더니 저를 보면 볼수록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청혼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남편은 장난기가 많은 개구장이 스타일이지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배려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죠. 결혼 얘기가 나오고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반겨주셨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남편과 성격이 똑같더라고요. 장난기 많고 배려심 있는 남자. 제가 비혼주의자가 되었던 이후에 저희 집안 사정도 한몫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며 큰 욕심 없이 사는 분들이었는데 주식으로 목돈을 날리셔서 좀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후가 걱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지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은 적은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몫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자기네 집이 중산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부자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 아파트 평수도 엄청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나 부자 소리 듣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사업을 도우시며 집안 살림도 하시고 아들 둘 키우시며 살아온 분이십니다. 저희 엄마는 좀 억척스러운 편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사업하는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만큼 여성스럽고 차분한 분이십니다. 그저 그런 집안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저를 시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청 반겨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초면부터 저에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얘기해주는 것을 듣고 좀 놀랐어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를 2번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저를 대한 태도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편안하게 대해주셨지만 남편의 전 여친에게 시부모님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대요. 남편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와서 초면부터 저희 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한 달 전쯤 남편과 함께 저희 큰아빠와 작은아빠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작은아빠는 엄청 반겨주셨는데 큰아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큰아빠 얄미워서 저희 시댁 경제력을 은근 자랑했다고 합니다. 큰아빠는 그걸 다 어떻게 믿냐며 제가 사기 결혼 당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아마도 큰아빠랑 큰엄마는 제가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는 것을 안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엄마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말도 했대요. 그런 부잣집에서 땡땡이 같은 여자애를 허락했겠어? 시집가서 괜히 고생만 하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땡땡이처럼요? 땡땡이 시댁은 부잣집도 아니면서 뭔 그런 시집살이나 시키고 며느리를 괴롭혔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아빠 둘째 딸이 고부 갈등으로 이혼했거든요. 큰아빠 말로는 둘째 사위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라고 했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큰엄마랑 비슷한 말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런 소리를 한 이유 중에는 질투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맞잖아요. 조건으로 보면 평범 이하인 저를 부잣집에서 며느리로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집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사촌 언니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큰아빠와 큰엄마, 사촌 언니들까지 저의 결혼에 초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네 형편을 시부모님들 분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한 거 맞냐? 그거 속였다가는 나중에 이혼 사유 된다. 그거 사기 결혼이다. 이러길래 저는 사실대로 다 오픈했다고 말했죠. 그런데도 너를 반대 안 하냐? 너를 데려다 부려먹으려나 보다. 그러다 상처만 받고 이혼하면 어쩌냐?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별 대꾸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큰아빠랑 큰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촌 언니들까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언니들이랑 저랑 정말 잘 놀았거든요. 막상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집 사정을 듣고 나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주식하다 손해를 많이 본 것에 대해 좀 안타까워하실 뿐이었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 아직 젊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상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아빠네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희 부모님이 엄청 성실한 분들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얼른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살 집이나 고르고 식장이랑 신혼여행지나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에 살림이나 채워놓고 돈이 모자라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에 제가 잘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 결심이 무색해질 정도로 시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잘해주셨죠.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도 큰아빠네 식구들은 참 말이 많았습니다. 오로지 부정적인 말들만 하면서 저를 걱정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양가 경제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너는 약점 잡혀서 고생을 엄청 할 거다. 이런 내용을 얼마나 지겹게 반복을 하던지 정말 욕이 나올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엎어버리지도 못하는 걸까 해서 부모님을 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왜 나는 부모님이 나서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큰아빠네 가족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훨씬 많았을 텐데 말이죠. 저희 결혼식 날도 큰아빠네 가족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초치는 소리나 하다 갔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화가 났는데 결혼식이라 큰 소리 날까 봐서 별 말씀도 못 하시고 참기만 하셨대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큰엄마는 저희 엄마에게 저희가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저희 시댁이 결혼식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답니다. 이게 결혼식에 와서 큰엄마란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신행 다녀와서 엄마가 얘기해주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바로 큰아빠네 찾아가서 난리를 칠 수도 없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전부했습니다. 근데 이걸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은 뭐 그렇게 착해서 딸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냐고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라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들이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집들이 때 불러다가 잘 대접하는 척하면서 잘난 체 실컷 하면서 큰아빠네 가족들 무시해주면 다음부터 그런 소리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함께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날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음식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랑 친가 식구들 모두 집들이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큰아빠네 식구들은 진상을 떨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있는데도 경제 수준이 비슷한 집끼리 결혼해야 잘 사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빠가 시작했는데 큰엄마랑 언니들은 아주 신나서 떠들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더니 맞아요.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잘 살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엄청 비슷해요. 성실하고 검소하고 겸손한 게 참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세 친해지고 결혼하게 됐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빠랑 큰엄마는 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좀 있다가 저희 남편이 근데 형님들은 부잣집 아들들이라고 들었는데 차이 많이 나는 집 딸들이랑 결혼해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묻더군요. 제가 그거 다 큰아빠랑 큰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형부들 평범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야. 우리 큰아빠 말은 30%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주었습니다. 큰아빠네 가족들은 초상집에 온 사람들 같은 표정이 되어버렸어요. 큰아빠네 셋째 언니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계속 노려봐 주었죠. 형부, 여기 오기 싫으셨을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이 음식들 거의 다 어제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많이 드세요. 큰형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형부는 저제 시어머니께서 이걸 다 해주셨다고? 와! 하면서 엄청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빠네 식구들 다들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요. 둘째 언니가 그래, 지금은 신혼이니까 좋겠지. 나중에 양가 경제력 차이 때문에 좀 힘들 거야. 지금 많이 즐겨둬. 이러더군요. 왜? 언니처럼 이혼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근데 언니는 비슷한 집에 시집 갔는데 왜 이혼당했어? 언니 결혼할 때 언니네 시댁이 재벌이라고 큰아빠가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범한 집이었잖아. 나도 참고하게 얘기 좀 해줘봐. 이랬더니 둘째 언니는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엄청 허세를 부리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는 양가가 비슷한 분위기라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경제력만 따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서 잘 안 맞는데 돈만 따지고 결혼하게 되나 봐요. 그럼 결혼 생활이 힘들겠죠. 저희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했으니까 잘 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러는데 너무 귀여워서 볼을 꼬집어 줄 뻔했네요. 그날 이후로 큰집 식구들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큰아빠랑 큰엄마 심기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를 가끔 했죠.
별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저한테 즐거운 일이 그분들한테는 불편한 일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도 일은 계속하고 집안일이며 시댁 행사며 제가 다 책임질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야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방해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벌이 하는데 여자 혼자 집안일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시어머니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아이 낳고 결혼한 지 좀 되니까 시댁의 배려가 당연시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놀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결심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쉽지 않네요. 맞아요. 쓰니님이 이렇게 현명한 사람인 걸 시부모님이 한눈에 알아보셨나 보네요. 이렇게 며느리와 시댁이 서로 잘하려고 하면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사이다이면서 훈훈한 사연이네요.